박철수는 그날도 늘 그렇듯 카페 앞마당을 쓸며 하루를 시작했다. 해질녘 카페라 이름 붙인 이곳은 폐가를 손수 고쳐 만든 공간이었고 대기업을 정년 퇴직한 뒤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던 그의 안식처였다. 겨울의 한복판 강릉 외곽의 산자락은 침묵으로 가득했고 눈은 발목을 삼킬 만큼 쌓여 있었다. 그런데 그 고요한 새벽 나무 뒤편 어딘가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철수는 손에 들고 있던 삽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다. 고라니인가? 망설이던 그가 몇 걸음 다가섰을 때 눈 속에 반쯤 파묻힌 낡은 이불더미가 보였다. 이불 안에서 고개를 내민 건 5명의 아이들이었다. 가장 앞에 앉아있던 소녀는 벌벌 떨며 철수를 바라보았다. 아저씨, 제발. 우리 버리지 말아주세요. 말라붙은 입술에서 새어나온 목소리는 아이 같지 않은 간절함으로 가득했다. 박철수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이들을 하나하나 이불 밖으로 꺼내자 그들은 서로를 꼭 껴안은 채 맨손으로 버텨내고 있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장녀 가은, 그리고 8살의 하림, 6살의 다윤, 4살의 지아, 그리고 2살짜리 막내 미소까지. 5 아이는 서로의 온기에 의지해 하루를 버티고 있었고 막내 미소는 이미 울 힘조차 없는 듯 했다. 철수는 몸을 돌려 아이들을 자신의 카페로 데려갔다. 카페 안은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아 서늘했지만 밖보다는 훨씬 따뜻했다. 철수는 묵묵히 난로에 불을 피우고 아이들에게 담요를 덮어주었다. 손발이 얼어붙은 아이들은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며 조금씩 안정을 찾았다. 그날 밤 철수는 오래된 전기장판을 깔고 아이들과 함께 바닥에 누웠다. 아이들은 모여 앉아 웅크리고 있었고 가은은 동생들을 품에 안고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 여긴 우리를 내쫓지 않을 거야. 철수는 그 말에 눈을 감지 못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맺혔다. 그는 가족을 잃고 살아왔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아이들이 마치 자신의 과거를 껴안고 있는 듯 했다. 여긴 너희 집이다. 철수는 조용히 말했다. 그 말에 가은이 그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다. 처음으로 그 낡고 외로운 카페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이 장면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다음 장에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음 날 아침 박철수는 생전 처음으로 6 식구의 밥을 지어야 했다. 카페 주방 한켠엔 남은 쌀이 반 돼도 채 안 되었고 김치와 된장 이외에는 별다른 반찬도 없었다. 그는 쌀을 씻고 물을 맞추고 조심스레 전기밥솥의 스위치를 눌렀다. 서툰 손길이었지만 마음만은 다급하고 정성스러웠다. 아이들은 거실 한쪽에 얇은 이불을 덮고 아직도 단잠에 빠져 있었다. 철수는 조용히 주전자를 불 위에 올려 물을 데우며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가은은 여전히 동생들을 팔로 감싸 안은 채 자고 있었고 다윤은 자는 중에도 입꼬리를 살짝 올린 채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이 아이들 얼마나 무서웠을까. 철수는 속으로 중얼이며 조용히 찻잔에 따뜻한 물을 따라 놓았다. 그 순간 미소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꼬물거리며 거실을 가로지른 미소가 그의 바지자락을 붙잡았다. 아저씨 밥 냄새나요. 철수는 어쩐지 울컥했다. 그 말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다 씻겨나가는 듯 했다. 모두가 일어나 밥상 앞에 모였다. 따뜻한 쌀밥에 된장국, 김치 한 접시. 그게 전부였지만 아이들은 웃으며 먹었다. 하림은 연신 맛있어요를 외쳤고 지아는 2 손으로 숟가락을 꼭 쥐고 먹었다. 철수는 그 모습을 보며 숟가락을 들지 못하고 멍하니 아이들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오래된 공허함이 조금씩 채워지는 느낌이 서려 있었다. 밥을 다 먹고 나자 다윤이 먼저 설거지하겠다고 나섰다. 물을 질질 흘리며 그릇을 닦던 그녀는 결국 하나를 깨뜨리고 말았지만 가은은 오히려 다윤을 칭찬했다. 괜찮아. 처음이잖아. 잘했어.
철수는 그 말이 어찌나 다정하게 들리던지 코끝이 찡해졌다. 그날 오후 철수는 아이들에게 옷을 찾아주기 위해 광에 쌓아둔 낡은 옷가지를 꺼냈다. 대부분은 오래되고 크기조차 맞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그 옷을 입고 서로에게 어울린다며 웃어댔다. 하림은 옷을 입은 채 빙글빙글 돌며 공주 같아요. 라고 외쳤고 미소는 형광색 스웨터를 뒤집어 쓰고는 이거 따뜻해요. 라며 팔을 휘저었다. 그 순간 철수는 깨달았다. 이 작은 집에, 이 낡은 공간에 가족이 들어왔다고.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삶의 의미를 되찾기 시작한 박철수는 다음 날부터 아이들을 위해 카페 문을 다시 열 준비를 시작했다. 며칠 후 박철수는 아이들과 함께 마을 장터에 나갔다. 장바구니 하나 들고 아이들의 손을 일일이 잡은 그의 모습은 단박에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저 양반 애는 어디서 저렇게 많이 데려왔대? 나이도 많은데. 무슨 봉사라도 하나? 웅성거림이 마치 칼날처럼 등 뒤를 찔렀지만 철수는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 장터에서 가장 먼저 마주친 사람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김명자였다. 평소 입이 거칠기로 유명한 명자는 철수를 보자 고개를 갸웃했다. 철수 씨, 이게 뭔 일인가? 손주들이라도 놀러 온 거야? 철수는 가볍게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길에서 주운 아이들이야. 내가 키울 거야. 잠시의 침묵. 이어 명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혼자서 감당할 수 있겠어? 애 키우는 건 말이 아니야. 철수는 그저 웃었다. 알아. 쉽지 않다는 것도 주변이 뭐라고 할지도. 그래도 그냥 보낼 수가 없었어. 그 진심은 명자의 눈빛을 바꾸기에 충분했다. 그날 이후 명자는 매일 반찬 한두 가지씩을 카페에 가져다 주었다. 남는 거야.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가져온 거지. 라며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철수는 그 따뜻한 배려를 누구보다 잘 알았다. 아이들도 그런 명자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을 전체가 그를 이해하는 건 아니었다. 특히 이장 박만호는 회의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아이들을 불법으로 데려온 거면 나중에 책임은 누가 집니까? 정식 입양도 안 된 상태에서 저렇게 같이 살면 안 되죠. 마을 주민 몇몇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철수는 그 회의에서 조용히 일어나 말했다. 법적인 문제라면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소. 다만 이 아이들을 두고 떠날 생각은 없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조건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지켜줄 겁니다. 그의 말은 단호했고 마을 사람들은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이후 몇몇은 여전히 그를 외면했지만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던 박철수의 삶은 점점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철수는 카페 영업을 낮에만 제한하고 밤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 낮에는 손님을 받고 아이들에게 식사를 챙기고 밤에는 어두운 공사장에서 쇳덩이를 옮기며 땀을 흘렸다. 그의 손바닥은 어느새 굳은 살로 덮였고 어깨는 매일 무겁게 처졌다. 그러나 철수는 단 한 번도 아이들 앞에서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가은은 그런 철수의 상태를 누구보다 먼저 알아챘다. 어느 날 밤 철수가 지친 몸으로 들어서자 가은이 물 한 컵을 내밀며 조용히 말했다. 아저씨 아니 아빠.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그 한마디에 철수는 얼어붙었다. 아빠라는 말은 오랜 시간 동안 들어본 적도 기대한 적도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무너져 있던 감정의 둑이 터지는 듯 했다. 그는 물잔을 받아들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아이들도 점차 변해갔다. 하림은 혼자서 동생들의 숙제를 봐주기 시작했고 다유는 방 안에 이불을 개는 법을 배웠다.
지아는 벽에 그림을 그리는 대신 노트에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미소는 매일 밤 철수의 품에 안겨 아빠, 오늘도 행복했어요. 라고 말했다. 가은은 더 이상 철수에게 미안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철수가 자고 있을 때 몰래 도시락을 싸놓고 집안을 정리했다. 그 모습은 철수에게 어떤 말보다 큰 위로가 되었다. 계속 듣고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박철수의 집 안에는 언제부터인가 꽃 냄새가 감돌기 시작했다. 지아가 마당에서 발견한 들꽃들을 작은 병에 담아 방 안구석에 놓기 시작했고 하림은 그 옆에서 피아노 소리를 흉내내며 동생들과 노래를 부르곤 했다. 철수는 그런 모습을 보며 문득 웃음이 새어나오는 자신을 발견했다. 삶은 여전히 고단했지만 그 안에 아름다움이 있었다. 카페도 조금씩 살아났다. 마을 아이들이 놀러오고 학부모들이 커피를 사러 들르기 시작했다. 여기 진짜 사람이 사는데 맞아? 라며 놀라워하던 손님들도 다섯 아이가 밝게 인사하는 모습에 마음을 열었다. 철수는 자그마한 테이블에 직접 깎은 나무 의자를 놓고 아이들이 만든 컵받침을 사용했다. 가은은 마을 어르신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드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교사 같은 면모는 놀랍게도 어르신들의 반응을 이끌었고 얘야, 너 진짜 선생 해도 되겠다라는 칭찬이 이어졌다. 하림은 마을 잔치에서 노래를 부르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다유는 운동회에서 끝까지 달리는 법을 배웠다. 미소는 여전히 말썽꾸러기였지만 웃음 하나로 모든 분위기를 바꾸는 재주를 가졌다. 철수는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이 아이들은 자신이 구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구해준 존재들이라는 걸. 그가 잠든 사이 아이들은 자라났고 성장했고 서로를 품었다. 집안 구석구석이 살아있었고 매일이 작지만 기쁜 기적으로 채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회관에서 또다시 회의가 열렸다. 사회복지 담당자가 방문하여 아이들의 상황을 점검하고 법적 보호자 문제를 재차 언급한 것이다. 김명자 씨, 박철수 씨가 정식 입양 절차 없이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건 여전히 위법입니다. 회의 분위기는 묘하게 흐려졌고 몇몇은 다시 불안해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함께 온 가은은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회의장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여기서 자랐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고 박철수 씨는 저희 아빠예요. 아무리 법이 그렇다 해도 우리 마음은 다르지 않아요. 그 말에 회의장에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김명자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철수 씨가 혼자서 이 많은 걸 해낸 걸 다들 봤잖아요. 더 도울 방법을 고민해야지 끌어내리면 안 돼요. 그 말에 몇몇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어 갔다. 여름이 왔다. 햇살은 강했고 바람은 뜨거웠지만 철수와 아이들의 집은 활기로 가득했다. 마을 초등학교에서 열리는 여름 운동회에 다윤이 참가하게 된 것도 그 무렵이었다. 그녀는 달리기 대회에 참가하겠다며 들떠 있었고 철수는 마음 한켠에서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 다윤이 아직 몸도 약하고 작은데 무리 아니겠나. 하지만 다윤은 당당했다. 아빠, 내가 꼭 해낼 거예요. 꼴찌여도 좋으니까 포기 안 할 거예요. 그 말에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운동회 날 마을 운동장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하림과 지아는 응원 깃발을 흔들고 미소는 나무 블록을 두드리며 응원가를 만들었다. 다유는 작고 여렸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출발 신호가 울리자 있는 힘껏 달리기 시작했고 모두가 앞서 나가도 끝까지 멈추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마지막으로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철수는 가장 먼저 달려가 그녀를 안았다. 우리 다윤이 최고다. 끝까지 달린 게 진짜 멋진 거란다.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고 그날 다윤은 비록 상은 받지 못했지만 가장 큰 웃음을 받았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김치를 담가 보내주었고 누군가는 낡은 장판을 교체해 주었다. 해질녘 카페에는 손님이 늘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더 커졌다. 그 여름의 끝자락, 철수는 가은과 함께 지붕 위에 올라갔다. 아빠, 이 집 우리가 지킨 거예요. 우리 모두요. 철수는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5 아이의 웃음소리가 퍼졌다. 그 순간 그는 확신했다. 그래, 이건 기적이야. 진짜 가족이 되는 기적이야. 가을이 오기 전 철수는 정식으로 입양 서류를 접수했고 마을과 지자체의 협력으로 아이들은 합법적으로 그의 가족이 되었다. 법적인 책임까지 완벽히 아는 그는 이제 진짜 아버지가 된 것이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고 해질녘 카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18년이 지나 박철수는 이제 하얀 머리가 성성한 노인이 되었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단단했다. 어느 봄날 아침 그는 익숙한 고요 속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마당 밖에서 자동차 한 대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5명의 여성이 내렸다. 익숙한 얼굴들. 자라난 아이들, 아니,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된 가은, 하림, 다윤, 지아, 그리고 미소였다. 그들은 어릴 적 그 표정 그대로 웃으며 달려왔다. 아빠, 우리 왔어요. 철수는 순간 굳어졌다. 눈이 젖었고 손에 들고 있던 머그잔이 흔들렸다. 그래, 너희들 말을 잇기도 전에 가은이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아빠,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따라오세요. 그들은 철수를 데리고 언덕 아래로 향했다. 그곳엔 새로 지어진 하얀 집이 있었다. 푸른 지붕의 넓은 마당, 단단한 담장. 이건 뭐냐? 철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림이 웃으며 말했다. 아빠에게 드리는 집이에요. 이제는 아빠가 쉬실 차례예요. 다윤은 팔짱을 끼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지붕에서 물 새는 소리 안 나요. 확인해봐요. 지아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고 미소는 작은 연극 포스터를 펼쳐 보이며 말했다. 이제 이 집에서도 공연할 수 있어요. 철수는 끝내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가은은 그의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다. 아빠가 아니었으면 우리 아무도 여기 없었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그날 해질녘 카페에서 시작된 작은 기적은 다시금 새 집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다.